여기 바닥에 커피를 좀 흘렸네. 깨끗하게 닦아줘. 그 말과 함께 최민규는 일부러 커피를 바닥에 쏟았습니다. 갈색 액체가 깨끗한 대리석 바닥에 퍼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직원들이 이 광경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최민규는 기획관리이사였고 지금 같은 비상 상황에서는 더욱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인물이었으니까요. 빨리 안 닦아. 다른 임원들이 지나가는데 바닥이 더러우면 어떡해. 최민규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자는 아무 말 없이 걸레를 가져와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여전히 품위가 있었지만 얼굴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저 싸가지 임원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새벽 5시 강남 테헤란로 한경그룹 본사 로비는 아직 적막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는 조명만이 고요함을 깨뜨리고 있었죠. 이때 뒷문으로 한 노인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김정자, 76의 나이에도 허리가 꼿꼿한 여인이었습니다. 정자는 청소 도구를 꺼내며 익숙한 동작으로 바닥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3년째 반복되는 일상이었죠. 넓은 로비를 혼자서 청소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정자는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일을 해나갔습니다. 어머, 정자 아줌마 또 일찍 오셨네. 경비실에서 나온 박정호가 정자에게 다가왔습니다. 65세의 그는 이 회사에서 15년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정자가 청소부로 들어온 지 3년, 박정호는 늘 그녀에게 예의를 갖춰 대했습니다. 네, 정호 씨.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정자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품격이 있었습니다. 청소부라는 직업과는 어울리지 않는 기품이 느껴졌죠. 박정호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정자 씨, 혹시 예전에 어떤 일을 하셨어요? 말투나 행동이 보통 분 같지 않으시거든요. 정자는 잠시 손을 멈추고 박정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다만 사람을 대하는 예의는 잊지 않으려 노력했죠. 오전 8시가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자는 청소 도구를 정리하며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출근하는 직원들 중 대부분은 정자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인사를 건네는 사람은 거의 없었죠. 그런데 한 남자가 큰 소리로 전화를 하며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최민규, 47세의 기획관리이사였습니다. 아, 김 부장. 오늘 오후 회의 준비는 다 됐지? 이번 프로젝트는 절대 놓칠 수 없어. 내 승진이 걸린 문제라고. 최민규는 전화를 끊고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그때 정자가 바닥을 닦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정자를 바라봤습니다. 아이고, 저 할머니 또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직원들 출근하는 시간에 청소를 해서 어떡해? 최민규는 정자에게 다가가서 거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지금 직원들 출근 시간인데 여기서 청소하면 안 되죠. 다른 곳으로 가세요. 정자는 고개를 들어 최민규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어딘지 날카로운 면이 있었습니다. 네, 금방 끝내겠습니다. 금방이 아니라 지금 당장 비키라고요. 여기는 임원들이 지나다니는 곳이에요. 최민규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정자는 청소 도구를 정리하며 조용히 자리를 옮겼습니다. 박정호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최민규의 행동이 못마땅했지만 신분상 개입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정자를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눈빛부터가 남다른데. 정자가 자리를 옮기자 최민규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엘리베이터에 오르며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청소부들도 예의가 없어. 임원급 직원들 출근하는데 길 막고 있으니.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로비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정자는 구석에서 바닥을 닦으며 최민규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흥미롭네요. 박정호가 정자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자 씨, 최 이사 때문에 기분 상하셨죠? 저 양반이 원래 좀 그래요. 정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재미있었어요. 사람의 본성을 보는 건 언제나 흥미로운 일이거든요. 박정호는 정자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했습니다. 이 여인은 절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점심시간이 되자 정자는 청소 도구를 정리하고 구내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그녀의 일과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직원들은 정자를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식당에서 정자는 항상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대화를 자연스럽게 들었습니다. 회사의 분위기, 직원들의 불만, 경영진의 동향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정자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가 사는 곳은 한경그룹 본사에서 멀지 않은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소박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이었죠. 정자는 거실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한 남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이한철, 한경그룹의 창업자였습니다. 여보, 우리가 만든 회사가 이렇게 변했네요. 정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회사로 가서 바닥을 닦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정자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한경그룹 본사에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것은 정자가 청소부로 일한 지 3년 하고도 2달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한철 회장이 유럽 출장 중 갑자기 연락이 두절된 것입니다. 회장님께서 파리 호텔에서 체크아웃 하신 후 행방을 알 수 없습니다. 비서실장의 급박한 보고가 임원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회의실은 순간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각 부서 임원들의 얼굴에는 당황과 불안이 가득했죠. 경찰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어? 부회장 윤채린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는 이한철 회장의 조카로 평소 경영 일선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현지 경찰과 우리 보안팀이 합동으로 수사 중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비서실장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최민규가 끼어들었습니다. 이런 비상 상황에서는 누군가 회사를 이끌어야 합니다. 경영 공백이 길어지면 주가 폭락은 물론이고 거래처들까지 불안해할 겁니다. 최민규의 목소리에는 묘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고 있었죠. 회장이 없는 지금이야말로 자신이 한 단계 더 올라갈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최민규 이사 말이 맞습니다. 당분간 임시 체제를 구축해야겠어요. 윤채린이 동의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속마음도 최민규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한철 회장이 없는 지금 경영권을 자신이 장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으니까요. 한편 로비에서는 정자가 평소와 다름없이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귀에는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모두 들려왔습니다. 회장님이 정말 실종되신 거래?
글쎄, 혹시 무슨 사고라도 당하신 건 아닐까? 직원들의 불안한 대화를 듣던 정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걸레질을 멈추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최민규는 몇몇 임원들과 함께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대화 주제는 당연히 회장의 실종과 향후 경영권 문제였습니다. 이번 기회에 조직 개편을 단행해야 합니다. 평소 비효율적이었던 부서들을 정리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중요한 자리에 배치해야죠. 최민규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그의 말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란 당연히 자신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최민규 이사 말씀이 일리가 있어. 그런데 부회장님 생각은 어떨까? 윤 부회장은 혈연이긴 하지만 경영 경험이 부족해.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필요하지. 최민규는 동료들을 설득하며 자신의 입지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최민규는 기분 좋게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로비를 지나던 그는 구석에서 바닥을 닦고 있는 정자를 발견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오늘은 기분이 좋아서 그런지 괜히 시비를 걸고 싶어졌습니다. 아, 맞다. 할머니. 최민규가 정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직 다 마시지 않은 커피가 들려 있었습니다. 네. 정자가 고개를 들어 최민규를 바라봤습니다. 여기 바닥에 커피를 좀 흘렸네. 깨끗하게 닦아줘. 그 말과 함께 최민규는 일부러 커피를 바닥에 쏟았습니다. 갈색 액체가 깨끗한 대리석 바닥에 퍼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직원들이 이 광경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최민규는 기획관리이사였고 지금 같은 비상 상황에서는 더욱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인물이었으니까요. 빨리 안 닦아? 다른 임원들이 지나가는데 바닥이 더러우면 어떡해. 최민규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자는 아무 말 없이 걸레를 가져와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여전히 품위가 있었지만 얼굴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진짜 궁금한 게 있어. 너 같은 사람이 왜 이런 대기업 로비에서 청소를 하고 있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 안 해? 최민규가 팔짱을 끼고 정자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정자는 바닥을 다 닦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최민규를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죠. 뭐, 지금 나한테 설교하는 거야? 최민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설교가 아닙니다. 다만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정자의 말에 최민규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야, 이 할머니가 진짜 미쳤나? 내가 뭔데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 너는 그냥 청소나 하고 있어. 알겠어? 그때 박정우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최 이사님, 무슨 일이세요? 아, 정호 씨. 이 할머니가 나한테 설교를 하네. 청소부 주제에 말이야. 박정호는 정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최민규를 바라보는 시선에 묘한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정자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정호 씨. 정자는 청소 도구를 정리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최민규는 그런 정자의 뒷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이상한 할머니네. 그날 저녁 정자는 집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내 보고 있었습니다. 수첩에는 환경그룹 임원들의 이름과 함께 세세한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군요. 정자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한철 회장 실종 사흘째, 한경그룹 본사는 여전히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추측성 기사를 쏟아내고 있었고, 주가는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로비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그녀가 청소를 하는 동안 계속해서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었거든요. 마치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오전 9시 최민규가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며칠 전부터 부쩍 의욕적으로 회사 일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회장 실종이라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것이죠. 오늘도 열심히 하고 있네, 할머니. 최민규가 정자를 보며 비꼬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난번 일로 정자에 대한 그의 감정은 더욱 좋지 않아졌습니다. 아, 그런데 할머니, 혹시 들었어? 우리 회장님이 실종되셨다고. 큰일이지? 이런 상황에서는 회사를 제대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혈연 관계만으로는 안 되거든. 실력과 경험이 있어야지. 최민규는 자신의 야심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돌아오실 겁니다. 정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돌아오신다고? 할머니는 참 낙천적이시네. 벌써 사흘째인데. 최민규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때 로비 입구로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김상현 40대 초반의 단정한 정장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그는 한경그룹 법무팀의 고문 변호사였지만 대부분의 직원들은 그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김상현은 로비를 둘러보더니 정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에게 곧장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최민규는 김상현이 누구인지 몰랐지만 그의 품이 있는 모습을 보고 중요한 인물일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김상현이 정자 앞에 서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정자에게 깊숙이 고개를 숙이며 정중하게 인사를 한 것입니다. 모셨습니다, 사모님. 김상현의 목소리는 공손하면서도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최민규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모님이라고? 청소부 할머니를 사모님이라고 불렀다고? 상현 씨,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자가 김상현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와 태도는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청소부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귀부인의 품격이 느껴졌죠. 잠깐요. 최민규가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청소부를 사모님이라고 부르시다니 미쳤습니까? 김상현이 최민규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실례지만 당신은 누구시죠? 저는 한경그룹 기획관리이사 최민규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최민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 최민규 이사님이시군요. 사모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던 분이시네요. 김상현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상현 씨, 시간이 되면 사무실로 가시죠. 그런데 그 전에 회장님 소식을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정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귀를 기울였습니다. 회장님은 안전하십니다. 다만 현재 특별한 상황에 계셔서 직접 연락을 드리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김상현의 말에 로비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회장님께서 언제 복귀하시는 거죠? 최민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것은 사모님께서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김상현의 대답에 최민규는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청소부가 회장의 복귀 시점을 결정한다고? 정자가 최민규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이상 약한 청소부의 모습이 아니었죠. 최민규 이사님, 정자의 목소리에는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복귀하시면 당신이 제일 먼저 정리될 겁니다. 정자의 말이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차갑고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최민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할머니가 지금 저한테... 할머니가 아닙니다. 김상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한경그룹 이한철 회장님의 부인이십니다. 로비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의 숨소리조차 들릴 정도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정호가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역시 그랬구나 하는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사모님이라고요? 최민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지난 3년간 정자에게 했던 모든 행동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자는 청소도구를 정리하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최민규를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봤습니다. 최 이사님, 그동안 많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과 함께 정자는 김상현과 함께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뒤에 남겨진 사람들은 아직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최민규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자신의 세계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3년간 무시하고 모욕했던 청소부가 실제로는 회장의 부인이었다니.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로비는 여전히 정적에 쌓여 있었습니다. 정자와 김상현이 엘리베이터에 오른 후 로비는 여전히 술렁거렸습니다. 직원들은 방금 목격한 일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누구도 감히 큰 소리로 말하지 못했지만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는 같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최민규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움직일 수가 없었거든요. 지난 3년간 자신이 정자에게 했던 모든 행동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무시하고 모욕하고 심지어 커피를 일부러 쏟아서 닦게 했던 일까지. 이사님, 괜찮으세요? 박정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정호 씨, 저분이 정말 회장님 부인이에요? 최민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글쎄요. 하지만 정자 씨는 처음부터 평범한 분이 아니셨어요. 말씨부터가 다르셨거든요. 박정호의 말에 최민규는 더욱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편 20층 법무팀 사무실에서는 정자와 김상현이 마주 앉아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더 이상 청소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의자에 앉은 자세부터가 품이 있고 위엄이 넘쳤죠. 상현 씨, 준비는 다 되었나요? 정자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사모님. 회장님께서 지시하신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상현이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것이 최민규 이사에 관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김상현이 작은 USB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회장님의 마지막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정자는 USB를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먼저 최민규 이사 자료부터 봅시다. 정자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놀라운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최민규가 지난 5년간 저질러온 모든 비리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계열사 입찰 과정에서 받은 리베이트가 3억 원, 허위 출장비 수령이 8천만 원, 그리고 외부 업체와의 부정한 거래까지. 이 모든 것이 증거와 함께 정리되어 있습니다. 김상현이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파일에는 은행 거래 내역, 통화 녹음, 심지어 현금 수수 장면이 찍힌 사진까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는 어떻게 수집한 건가요?
회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3년 전부터 회사 내부의 부정을 조사하고 계셨거든요. 특히 최민규 이사는 집중적으로 감시하셨죠.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왜 자신에게 청소부로 위장해서 회사에 들어가 달라고 했는지 이제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김상현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최민규 이사가 경쟁사와 몰래 접촉한 기록입니다. 한경그룹의 기밀 정보를 넘기고 대가를 받은 정황이 있어요. 정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배신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USB를 들어봅시다. 김상현이 노트북에 USB를 연결했습니다. 잠시 후 이한철 회장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자야, 이 녹음을 듣고 있다는 것은 내가 예상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뜻이겠지. 미안해. 당신에게 이런 부탁을 해서. 정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회사가 어떻게 변했는지 당신도 직접 봤을 거야.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곳이 되었어. 특히 최민규 같은 인간들 때문에 말이야. 하지만 이제 정리할 때가 왔어. 녹음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상현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했어. 그리고 정자야, 회사의 진정한 주인은 당신이야. 창업할 때 당신이 투자한 돈이 전체 자본의 70%였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해. 정자는 고개를 들어 김상현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은 지금 어디에 계세요? 스위스에 계십니다. 치료를 받고 계시죠? 건강상 문제로 직접 돌아오시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십니다. 정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상현 씨, 이 자료들을 어떻게 사용할 건가요? 먼저 임시 이사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모님의 정체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거죠. 하지만 그 전에 최민규 이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떨까요? 정자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 기회요? 네.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진짜 모습을 드러내거든요. 그때 김상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최민규였습니다. 받아보세요.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저 최민규입니다. 꼭 만나서 이야기할 것이 있어요. 아까 로비에서 있었던 일 말이에요. 제가 뭔가 크게 오해한 것 같아서 사과드리고 싶어요. 최민규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김상현은 정자를 바라봤습니다. 정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30분 후에 20층 회의실에서 뵙죠. 전화를 끊고 김상현이 말했습니다. 오기 시작했네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최민규 씨 같은 사람은 위기가 오면 반드시 꼬리를 내려요. 하지만 진심이 아니라 계산일 뿐이죠. 정자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나봅시다. 그리고 그의 진짜 모습을 확인해 보죠. 30분 후 최민규는 20층 회의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억지로 지은 미소가 떠올랐지만 눈동자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들어오세요. 김상현의 목소리가 들리자 최민규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억지로 지은 미소가 떠올랐지만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정자가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본 최민규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청소복을 벗고 단정한 옷을 입은 정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사모님, 최민규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앉으세요, 최 이사님. 정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사모님, 제가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몰라 뵙고 실례를 많이 했습니다. 최민규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성보다는 계산이 느껴졌습니다. 최 이사님, 정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3년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 말이죠. 최민규는 정자의 말에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때 김상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부회장 윤채린이었습니다. 잠시만요. 김상현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부회장님. 상현 변호사, 지금 어디 계세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윤채린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회장님 유언장을 찾았습니다. 내일 오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공개하려고 해요. 법무팀에서 검토해 주세요. 김상현은 정자를 바라봤습니다. 정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내주시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김상현이 정자에게 말했습니다. 예상대로군요. 윤 부회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유언장이라고 했나요? 정자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짜겠죠. 회장님의 진짜 유언장은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최민규는 이 대화를 듣고 있었지만 정확히 무슨 상황인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다는 느낌만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한경그룹 본사 대회의실에는 기자들과 임원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윤채린 부회장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대한 발표를 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윤채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한철 회장님의 유언장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기자들은 카메라를 준비하고 임원들은 숨죽이며 기다렸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본인에게 만약에 사태가 발생할 경우 저 윤채린에게 모든 경영권을 위임한다고 명시하셨습니다. 윤채린이 유언장이라고 주장하는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또한 회사의 주식 지분도 저에게 상속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민규는 객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윤채린이 회장이 되면 자신의 입지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때 회의실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정자가 김상현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정자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녀의 모습은 누가 봐도 중요한 인물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정자가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습니다. 윤채린은 갑자기 나타난 정자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정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거든요. 죄송하지만 당신은 누구시죠? 지금 중요한 발표 중인데. 저는 김정자입니다. 정자가 단상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이한철 회장의 아내입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기자들은 카메라를 정자에게 향했고 임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회장, 아내라고요? 윤채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방금 공개하신 유언장은 가짜입니다. 정자의 말에 회의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짜라니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근거가 있습니다. 김상현이 단상으로 올라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이것이 이한철 회장님의 진짜 유언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회장님이 직접 녹음하신 메시지입니다. 김상현이 노트북을 연결하자 이한철 회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녹음을 듣고 있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제가 만약 회사에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모든 권한은
제 아내 김정자에게 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죽이며 녹음을 들었습니다. 윤채리는 제 조카이지만 후계자가 아닙니다. 한경그룹의 진정한 소유자는 정자입니다. 창업 당시 자본금의 70%를 투자한 사람이 바로 정자거든요. 윤채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자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최민규 이사님의 비리에 대한 증거들입니다. 횡령, 배임, 그리고 기밀 유출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민규는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증거는 이미 검찰에 제출되었습니다. 김상현이 덧붙였습니다. 회의실은 완전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기자들은 연신 사진을 찍었고 임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정자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한경그룹에는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회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회의실은 여전히 소란스러웠습니다. 기자들은 방금 폭로된 충격적인 사실들을 정리하느라 바빴고 임원들은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당황해하며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정자는 단상에서 내려와 차분하게 김상현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최민규는 아직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일어날 수가 없었거든요. 자신의 모든 비리가 폭로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최 이사님, 정자가 최민규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더 이상 청소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모님, 최민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잠시 이야기할 시간이 있으신가요? 정자의 제안에 최민규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자와 최민규는 조용한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김상현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문이 닫히자 정적이 흘렀습니다. 최 이사님, 궁금한 것이 있으실 것 같아서요. 정자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왜 청소부로 위장해서 회사에 들어왔는지 말이에요. 최민규는 고개를 들어 정자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한경그룹의 진짜 창립자입니다. 정자의 말에 최민규의 눈이 커졌습니다. 창립자라고요? 네. 45년 전 저와 남편이 함께 이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때 초기 자본금 50억 원 중에서 35억 원이 제 돈이었습니다. 정자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럼 회장님보다도 더 많은 지분을 가지고 계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저희 집안은 대대로 부동산업을 해왔거든요. 아버지께서 강남 땅을 많이 가지고 계셨고 제가 물려받은 재산이 상당했습니다. 정자의 설명을 들으며 최민규는 점점 더 놀랐습니다. 자신이 3년간 무시하고 모욕했던 사람이 실제로는 한경그룹의 진짜 소유주였다니. 그런데 왜 회사를 떠나셨던 건가요? 남편의 외도 때문이었습니다. 정자의 목소리에 잠시 슬픔이 스쳤습니다. 20년 전 한철 씨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어요. 그때 너무 상처를 받아서 회사를 떠났습니다. 모든 지분을 남편에게 넘기고 말이죠. 그럼 왜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남편이 병에 걸렸거든요.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어요. 회사가 어떻게 변했는지 직접 확인해 달라고. 정자가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남편은 회사가 너무 변했다고 걱정하고 있었어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곳이 되었다고 했죠. 특히 임원들의 부정부패가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최민규는 정자의 말을 들으며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청소부로 위장해서 들어온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그럼 처음부터 저희를 지켜보고 계셨던 건가요? 네. 3년 동안 모든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누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직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말이에요. 정자가 최민규를 바라봤습니다. 특히 최 이사님의 행동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최민규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약한 사람에게는 강하고 강한 사람에게는 약한 모습이요.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도요. 정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최민규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최민규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최 이사님, 정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사과하는 것이 진심인가요? 아니면 상황이 불리해졌기 때문인가요? 최민규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자의 질문이 너무나 정확했거든요. 사람은 권력을 가졌을 때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최 이사님은 그동안 충분히 보여주셨어요. 김상현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최 이사님의 비리 증거들입니다. 리베이트, 횡령, 배임, 기밀 유출. 이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네. 이것들을 어떻게... 회장님께서 3년 전부터 조사를 지시하셨습니다. 모든 임원들의 행동을 감시했거든요. 정자가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최 이사님만 유독 심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선은 지켰는데 최 이사님은 정말 도를 넘었더군요. 최민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탄로난 상황에서 변명할 거리도 없었거든요. 특히 경쟁사에 기밀을 넘긴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정자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회사를 배신하고 동료들을 배신한 거잖아요.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최민규가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 이사님, 정자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도 변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려면 진심으로 반성해야 해요. 지금처럼 상황이 불리해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정자가 문 쪽으로 걸어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는 최 이사님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한경그룹에서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어요. 문이 닫히고 최민규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지난 몇 년간의 자신의 행동들을 되돌아봤습니다. 한편 정자는 김상현과 함께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45년 만에 다시 밟는 회장실이었습니다. 사모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상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먼저 회사를 정상화시켜야겠어요. 그리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문화를 만들어야죠. 정자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한경그룹 본사는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정자가 임시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첫 번째 임시 이사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이사회실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었습니다. 모든 임원들이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해하고 있었거든요. 정자는 이사회실에 들어서며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살펴봤습니다. 3년간 청소부로 지내며 이들의 진짜 모습을 모두 봐왔습니다. 누가 진실한 사람이고 누가 기회주의자인지 잘 알고 있었죠.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결정들을 내려야 합니다. 정자가 의장석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먼저 최민규 전 이사의 해임건부터 처리하겠습니다. 김상현이 서류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최민규의 모든 비리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리베이트 수수 3억 원,
허위 출장비 8천만 원, 그리고 김상현이 하나씩 읽어나갔습니다. 경쟁사 대성그룹에 우리 회사 기밀 정보를 유출한 건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사회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일부 임원들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기밀 유출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횡령이 아닙니다. 회사에 대한 배신 행위입니다. 정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민규 전 이사의 즉시 해임과 손해배상 청구에 동의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모든 임원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반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정자가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밝혀진 사실이 있습니다. 김상현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최민규 전 이사가 외부 기업과 내통해서 한경그룹을 매각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사회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이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대성그룹과 비밀리에 접촉해서 한경그룹 인수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가로 자신은 대성그룹 부사장 자리를 약속받았고요. 정자가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이 모든 증거는 이미 검찰에 제출되었습니다. 최민규는 곧 구속될 예정입니다. 임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최민규의 배신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정자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한경그룹에서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정자의 목소리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3년 동안 청소부로 지내며 여러분들의 모습을 다 봤습니다. 누가 직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누가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는지 모두 알고 있어요. 임원들은 숨죽이며 정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최민규처럼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몇 분들은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정자가 한 명씩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김 부장님, 지난달에 신입사원에게 개인 심부름을 시킨 일이 있죠? 그것도 주말에 말이에요. 김 부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박상무님, 청소 직원들에게 반말하시는 습관이 있으시네요. 나이가 훨씬 많은 분들에게도 말이에요. 박상무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자가 모든 임원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박정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수줍은 표정을 지으며 정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괜찮습니다, 정호 씨. 무슨 일이세요? 경찰이 왔습니다. 최민규 전 이사 체포영장을 가지고 왔어요. 박정호의 말에 이사회실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내해 주세요. 정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경찰들이 최민규를 체포하는 모습이 회사 로비에서 벌어졌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기획관리이사로서 위세를 부리던 최민규가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최민규는 경찰차에 타기 전에 로비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곳에는 자신이 3년간 무시하고 모욕했던 정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자는 최민규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차가 떠나고 로비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에서 긴장감이 사라지고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정자는 다시 이사회실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정자가 임원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한경그룹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회사가 될 것입니다.
모든 직원이 존중받는 회사,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회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임원들이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표이사직을 사양하겠습니다. 정자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대신 사회공헌재단 이사장직을 맡으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김상현이 정자를 바라봤습니다. 사모님, 정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권력보다는 변화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이에요. 정자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철 씨가 원했던 것도 그런 것이었을 테니까요. 이사회가 끝나고 정자는 혼자 회장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이 평온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3년간의 긴 여정이 마침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한경그룹 본사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정자가 사회공헌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 시행한 변화들이 하나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직원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예전처럼 긴장하거나 위축된 모습 대신 편안하고 자신감 있는 표정들이 많아졌습니다. 새벽 5시 정자는 다시 한경그룹 본사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청소부가 아니었습니다. 사회공헌재단 이사장으로서 새로운 프로그램 준비를 위해 일찍 출근한 것이었습니다. 로비에는 새로운 청소 직원이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으로 열심히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그녀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청소 직원은 깜짝 놀라며 정자를 바라봤습니다. 회사의 임원이 자신에게 인사를 건네다니 믿을 수 없었거든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제가 사회공헌재단 이사장 김정자입니다. 혹시 일하시면서 불편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청소 직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여기 직원분들이 모두 친절해요. 특히 박정호 경비원님이 많이 도와주세요. 정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정호가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오전 9시 정자는 인사팀과 함께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인간 존중 교육 프로그램의 핵심은 실제 경험입니다. 정자가 자료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모든 관리직 직원들이 일주일씩 다른 부서에서 일해보는 것입니다. 특히 청소, 경비, 식당 등에서 직접 경험해보는 거죠. 인사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직접 경험해봐야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복지 프로그램도 확대하겠습니다. 모든 직원의 자녀 교육비 지원, 부모님 의료비 지원, 그리고 직원 휴게 공간 확충까지요. 정자의 계획을 들은 인사팀 직원들은 감탄했습니다. 이런 파격적인 복지 확대는 처음이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정자는 구내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예전에 청소부로 있을 때처럼 구석자리에 앉는 대신 여러 직원들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이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한 젊은 직원이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상사들 눈치 보느라 제대로 된 의견도 못 냈는데 이제는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회사는 모든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곳이니까요. 정자가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오후에는 박정호가 정자의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이사장님,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박정호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임원들이 저한테 인사도 안 했는데 이제는 먼저 인사하고 고맙다는 말까지 해요. 정호 씨가 오랫동안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정자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사장님이 청소부로 계실 때부터 뭔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말 회장님 부인이셨다니. 박정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저는 같은 사람이에요. 다만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각이 달라진 것 뿐입니다. 정자의 말에 박정우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녁 무렵 정자는 회사를 나서며 로비를 한번 둘러봤습니다. 3년 전 처음 청소부로 들어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직원들이 서로 존중하며 인사하는 모습, 웃으면서 대화하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때 한 직원이 정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사장님, 저희가 준비한 것이 있어요. 로비 한쪽에 작은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김정자 이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덕분에 우리 회사가 정말 일하고 싶은 곳이 되었어요. 여러 직원들이 모여들어 박수를 쳤습니다. 정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여러분 모두가 함께 만든 것입니다. 그날 밤 정자는 집에서 이한철과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스위스에서 치료받고 있는 남편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정자야, 정말 고생 많았어. 이한철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당신이 원했던 대로 됐어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고마워. 당신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일이야. 언제 돌아올 수 있어요? 의사가 3달 정도 더 치료받아야 한다고 해. 하지만 완치 가능하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 정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자는 다시 한경그룹 본사에 출근했습니다. 로비에서는 새로운 청소 직원이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나가는 직원들이 모두 인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십니다. 추운데 건강 조심하세요. 청소 직원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정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맑은 겨울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3년간의 긴 여정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복수가 목적이었다면 최민규를 처벌하는 것으로 충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자가 원했던 것은 복수가 아니라 변화였습니다. 한경그룹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 존중하며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회사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3년간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지켜본 한 여인의 조용하지만 강인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청소는 끝났습니다. 정자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마음을 닦을 시간이에요. 정자의 진정한 승리는 권력을 되찾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복수이자 가장 의미 있는 변화였습니다.